네, 이번 시간은 어깨 기능 해부학입니다. Function Anatomy of the Shoulder Joint입니다. 뭐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죠? 잘 아시는 부분인데 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또 이제 해부학적인 요소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다쳐져 있죠. 지금 다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다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칠 수 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그 중에서 어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겠죠. 발목, 무릎. 안 다치고 싶은데 다쳐질 수밖에 없는 부위가 인체에서 꼭 하나 더 있습니다. 허리. 그래서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이 네 군데는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쳐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방심하고 이제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 할 때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제가 오늘 하는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구조와 움직임입니다. 그죠? 어깨 첫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어깨 관절 해부학적 구조, 그죠? 구조적인 느낌을 이제 아셔야 되겠죠. 어깨가 어때요? 상완골이라는 팔에 있는 뼈, 상완골두. 그 다음에 스카플라라는 날개뼈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쇄골이 붙습니다. 쇄골이 있고, 자, 요 세 가지 뼈가 합쳐져가지고 경관절을 형성합니다. 경관절. 그러니까 경관절을 형성한다는 것은 요 세 가지 어깨 움직임을 이제 잘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게끔 하는 그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어깨 관절의 이제 근육과 움직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부 조직 손상의 분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어깨 관절 근육의 움직임. 제가 최근에는 어떤 걸 했냐면 조금 전에는 이제 우리 인체 밸런스에 대해서 제 센터가 이제 제 바디 밸런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밸런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밸런스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거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움직여져야 될까요? 뭐가 움직여져야 될까요? 그죠? 근육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누구를 움직여요? 근육은 힘줄을 통해서 뼈에 붙어 있죠. 뼈를 움직여서 사람의 동작,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해석하면 근육의 기능이 좋으면 움직임의 기능도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기능이 좋으면 당연히 뼈의 기능도 좋아질 거고 뼈의 기능이 좋으면 당연히 뭐가 좋아질까요? 뼈를 움직이는 주체가 뭘까요? 힘줄의 기능도 좋아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연부 조직 손상 분류입니다. 연부 조직이라는 것은 연한 조직입니다. 연한 조직. 연하고 부드러운 조직을 연부 조직이래요. 쉽게 말하면 순두부 생각하시면 돼요. 연두부 들어보셨죠? 연한 조직입니다. 부드러운 연자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조직은, 연부 조직은 뭐가 있을까요? 힘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대가 있고, 근육이 있고, 힘줄이 있고, 근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디스크라는 애도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이, 이제 손상이 이제 분류가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어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어깨는 측면에 보면 견봉이라는 뼈가 있어요. 날개뼈에서 연장되는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튀어나온 뼈가 앞쪽에는 부리돌기라는 오해돌기가 있고요. 그러면 상완골하고 이제 상완골을 들었을 때 이 견봉하고 이렇게 맞닿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맞닿는 부위를 조금 조절해 주는 애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견봉화 정액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견봉화 정액낭에서 염증이 생기고 파열이 생기게 되면 그의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낭이라는 것은 물주머니 역할을 해요. 근데 물주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충격을 흡수로 이제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충격 흡수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게 되면 어깨의 움직임, 우리가 팔을 돌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딸깍딸깍 나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회전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팔을 90도 들어서 180도 넘어갈 때 딸깍거려요. 그러면 85도에서 120도 사이 넘어갈 때 딸깍거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위 공간이 좁아졌다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견봉하고요. 그 다음에 견봉 어깨 쪽에 내려오는 극상근이 있습니다. 슈퍼스피나투스라는 근육에 힘줄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딸깍 하면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움직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우리가 팔을 돌렸을 때, 팔을 앞으로 내전을 했을 때, 외전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씩 넘기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읽습니다. 자, 이제 기능적인 관절 역할일 거죠. 기능적인 관절 뼈와 뼈 만남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관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스카플라 소레식 조인트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기능적 관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깨 이제 구조입니다. 그죠? 구조. 자, 여기가 쇄골입니다. 쇄골이고 클라비클이고, 자, 요거는 이제 스카플라입니다. 스카플라. 견갑골이죠. 견갑골이고, 얘는 튀어나왔죠. 오회돌기라면, 오회돌기. 오회돌기, 뭐, 여러 가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측면에 있는 뼈, 어깨뼈입니다. 여기는 견봉입니다. 아크로미언이라죠. 이거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요. 이제 상완골이고. 자, 이렇게 맞닿는 부위를 견관절이라 합니다. 견관절. 자, 근데 여기서 견봉하라는 말을 쓰죠. 그죠? 견봉하. 자, 서브가 아래쪽을 뜻합니다. 아래쪽. 아크로미오, 서브 아크로미오 스페이스 해가지고 견봉하 공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정액낭이라고 있어요. 점액낭이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견봉하 정액낭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정액낭이 잘 파열이 돼요. 잘 파열. 팔을 이제 위로 거상을 시키게 되면 여기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견봉하 정액낭에 염증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파열이 되겠죠. 그죠? 파열이 되면서 팔을 들 때 여기서 이렇게 놓은 극상근이라고 있어요. 극상근의 힘줄하고 힘줄하고 팔을 돌릴 때 극상근 들어올리죠. 그러면서 견봉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충돌증후군입니다. 충돌증후군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안정을 취하면은 조금 회복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그 환경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환경이 어떻게 그 힘줄에서 염증이 발생하겠죠. 또 그래서 이게 석회가 생기게 돼요. 석회가 생기는 것을 뭐냐면 스케아 근염이랍니다. 스케아 근염. 거기서 조금 더 지속이 되고 팔의 움직임이 제한하게 되죠. 그죠? 동결견이라고 생깁니다. 동결견.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는 한 부분이 파열이 되면 다른 부위도 연쇄적으로 파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가동성의 움직임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 날개뼈가 60도 회전하게 되면 팔은 120도 올라갑니다. 그래야지 팔 전체가 이제 180도 돌아가겠죠. 다시 한번 날개뼈 스카플라가 60도 하각이 60도 회전하게 되면 이 외측견하고 상완골의 외측견 각도가 120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짐으로써 팔의 180도 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을 이래놨죠. 견갑 흉곽 활주라고 했죠. 그죠? 자, 어깨가 팔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외전 운동을 할 때 흉곽의 뒷면을 견갑골이 미끄러지듯이 이동하여 외전을 돕는 과정을 한다. 견갑골이 미끄러지듯이 이동한다. 견갑골이. 자, 정상적인 경우 외전 운동 범위는 180도까지 가능하지만 이 중에서 120도가 관절와 상완관절, 이게 관절와죠. 와의 상완관절 두 부위를 말합니다. 자, 이루어지면 나머지 60도는 이 견갑 흉곽 활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얘가 팔을 드는 순간 견갑골의 하각이 자연스럽게 60도 외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팔의 180도가 이제 이동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카폴라토라시 그라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어깨 관절 또는 이제 해부학적 특성입니다. 그림이 골프공이 와있죠. 골프공. 자, 우리 양팔을 넓은 범위로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만큼 희생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할 때 희생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관절의 불안정성이죠. 불안정성.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어깨 가동성이 좋다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잘 다칠 수가 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이제 인체의 다른 관절, 어느 관절보다도 가동성이 좋은 게 어디냐면 이제 경관절입니다. 그죠? 다른 관절은 180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180도 이상이 나오는 데가 경관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관절이 이제 180도 이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불안해진다. 그죠? 불안정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근육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했던 게 회전근개, 그 다음에 삼각근, 상완이두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상완 삼두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앞장에 나왔던 팔의 회전을 함으로써 우리가 견갑골 하각이 60도 회전하죠. 그러면 또 60도 회전하면서 늘어나는 애가 또 있어요. 그 애가 누굴까요? 그렇죠. 능형근이 됩니다. 능형근이 또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상완골 머리 부분의 약 4분의 1 정도만 견갑골와의 이제 이 와의 부분과 이제 만났기 때문에 흔히 골프티 위에 얹어진 골프공과 비슷하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에 여기에 관절 와가 자, 이제 회전근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요거는 서브스카플라리스의 그 견갑 하근. 이거는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 나머지는 이제 뒤쪽과 위쪽에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극상근이라고 되어 있죠. 극상근. 그 다음에 여기는 극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원근. 자, 여기 보시면 견갑 하근 해가지고 서브스카플라리스, 극상근, 슈프라스피라투스, 극하근, 인프라스피라투스, 소원근, 테레스 마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을 할 때 팔을 들어서 회전할 때 사용되는 4가지 근육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작은 받침대 위에 큰 뼈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인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골프 티 위에 공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큰 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른 구조물들을 통해서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다. 그 중에 안정성을 보완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회전근개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감싸는 근육이 하나 더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감싸는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델토이드입니다. 델토이드. 자, 이 돼요. 그래서 그 삼각근이 강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회전근개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패턴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관계가 상당히 조금 동반자의 관계도 있지만 약간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근개, 그죠? 여기 보시면 상지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지만 어깨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어깨의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가요? 회전근개입니다. 이 중 회전근개가 미처 다 둘러싸지 못하고 비어있는 부분을 회전근개 간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상완골두가 있는 부분, 상완골두 1번 견갑 하근, 그 다음에 2번 극상근, 그 다음에 여기 쪽은, 그 다음에 3번이 어디입니까? 3번이 상완 이두의 장두. 자, 이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 관절 Y 쪽 전에 봤던 관절 Y의 레이블룸이라고 있어요. 관절순에 붙습니다. 관절순에 붙고, 저 4번 같은 경우는 5회 상완 이두근, 5회 상완 이두근, 상완인대라고 됐죠. 인대. 5회 상완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상완와 상완인대. 여기서 근육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틈이 생기세요. 그죠? 틈이 생기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 약간 회전할 때 약간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팔을 돌릴 때, 여기 상완 이두 장두가 좀 파열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회전과 간격이란다. 자, 아래 위 그림에서는, 자, 그림에서 이제 시상면죠. 요 그림에서 시상면입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보는 거. 자, 흰색 부분 펴는 것이 이제 회전 근개 간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림 참 재밌죠. 그죠? 자, 요건 1번은 뭘까요? 1번 견갑하근. 요거는 5회 돌기. 견봉. 상완 이두의 긴 힘줄.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간격이 가니까, 이 공간이 가니까 회전 근개가 틈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4번, 5번 요 공간입니다. 요걸 지나가게 되면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여기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보는 이제 장면이 되겠죠. 그죠? 여기 관절완인데 요거를 관절순이랍니다. 관절순에 누가 붙냐면 요 적혀있죠. 관절순에 요 상완 이두의 긴 힘줄이 붙어요. 그죠? 아까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죠. 이게 이렇게 나왔던 부분. 자, 회전 근개 요거는 극하근, 아니다. 이게 소원근, 이게 뭘까요? 극하근, 극상근, 견갑하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밖에 이제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구조물로서 관절와의 테두리 부분에 이제 입술 같은 부분 관절와순이 존재하며 관절와 공간을 더욱 깊고 오목하게 하여 관절면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여기는 뭐다? 여기 견봉, 요거는 5회 돌기. 그죠? 요 견봉 5회 관절입니다. 요거는 관절이 되겠죠. 인대 부분입니다. 인대. 자, 요거는 날개뼈 이렇게 되죠. 날개뼈 측면에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한 번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측면입니다. 팔 쪽에서 봤을 때 단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또, 요, 보시면, 나머지의 이제, 인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대, 리가먼트. 자, 관절와 상완인대, 관절와. 그죠? 이 부분. 요게, 상완이죠. 요 부분, 이 부분하고 이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 중간, 아래쪽,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이 인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뼈와 뼈가 안정화를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5회 상완인대, 5회 상완인대, 여기,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인대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건 AC 조인, 아크로미온 클라비클 해가지고, AC 조인이랍니다. AC 조인, 이런 식으로 인대가 되어 있다. 좀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뭐, 인펀 아래쪽 이제, 인대가 될 것 같은 아래쪽 관절과 상완인대, 그죠? 그 다음 이거는 슈프라 글레노이드 휴머로 리가먼트 해가지고 위쪽 상완화 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깨 관절 움직임 볼게요. 자, 크게 어깨 관절과 견갑대 움직임 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근육의 이름은 이제 뒤에 표가 있어요. 이게 너무 부족해서 공간 문제 때문에 한글로만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기시부, 시작부하고 정지부를 간단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 상황을 알고 싶은 분들은 글을 남겨주세요.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굴곡, 이제 어깨 굴곡입니다. 자, 삼각근의 전방 삼각근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담당하는 근육. 굴곡했을 때 대흉근의 윗부분, 팔을 어깨 위로 들었을 때, 그 다음에 5회 완근, 상완 이두근, 팔을 들 때입니다. 그죠? 기시부가 어디냐면, 이제 삼각근은 쇄골, 그 다음에 견갑골과 견봉, 윗부분 견갑골에 연결되죠. 그죠? 쇄골 요소 대흉근도 마찬가지고,
오의 왕건은 말 그대로 견갑골. 그 다음 상안 이두근도 견갑골. 및 기시부터 보시면 됩니다. 정지부는 상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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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안골 다 팔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뼈는 상안골이고, 특히 이제 상안 이두근은 요골, 아래쪽 팔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전 역할을 합니다. 신전은 이제 후방삼각근, 그 다음에 광배근, 그 다음에 대원근, 팔을 몸통 뒤쪽, 팔을 아래쪽으로 한 상태에서 몸통 뒤쪽으로 내리는 동작, 뒤로 올리는 동작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후방삼각근은 쇄골과 견봉과 견갑골, 그 다음에 광배근은 장골, 요추, 휴추, 그 다음에 상안골, 견갑골, 대원근은 견갑골, 날개뼈 붙어 있죠, 그죠? 자, 이것들은 역시나 정제부가 대부분 상안골입니다.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깨 관절의 움직임은 대부분 상안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상안 이두근만 이제 요골에 연결되어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움직임, 팔의 움직임이 되겠죠. 팔의 움직임은 정지부가 대부분 상안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전, 그 다음에 내전, 어덕션, 어브덕션, 이거는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됩니다. 외회전 했을 때 우리가 쓰는 근육들은 다 이제 비슷하죠, 그죠? 이런 근육들이 의해서 움직이신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시작되는 부위가 어디다? 기시부가. 기시부가 내전을 했을 때 쇄골, 장골, 요추 근육이 돌아서, 그죠? 광배근이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에 대원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견갑하근은 견갑골, 그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전방삼각근도 쇄골, 견갑골과 전봉, 소원근도 견갑골,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까지는 설명은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관절에서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미리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내용부터 먼저 했네요. 그죠? 굴곡신전부터. 자, 여기 어깨입니다. 어깨 관절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가동성이 가장 좋은 관절이다. 그죠? 자, 흉면에서 180도, 시생면에서, 그 다음에 신전은 60도, 도합 240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이건 외전, 내전입니다. 앞쪽으로 보내는 것을 외전, 바깥것을 내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내전, 팔을 90도 들은 상태에서 앞쪽, 안쪽으로 돌린 건 내회전, 바깥쪽 돌린 것을 외회전. 이렇게 되겠죠. 팔을 외전, 내전, 이제 굴곡, 신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수평굴곡. 수평굴곡이고, 그 다음에 수평신전, 굴곡신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전, 외전, 내전, 외전 이렇게 많이 있고, 내회전, 외전,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움직임입니다. 거상, 그 다음에 하강, 그 다음에 상방회전, 그 다음에 하방회전, 그 다음에 전인, 후인. 자, 거상은 엘리베이션이에요. 엘리베이션 같은 근육 위로 우리가 어깨 애기도 으쓱으쓱 한다죠.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승모근, 능형근, 그 다음에 견갑근은 어깨 올린 근입니다. 그죠? 자, 하강할 때, 디프레션 할 때는 하부 승모근, 우리 어깨 내릴 때. 그죠? 하부 승모근입니다. 이때는 상부 승모근의 힘이 약하다게 되죠. 그 다음에 소흉근, 그 다음에 하부 정거근. 정거근은 갈비뼈 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방회전 같은 경우는 상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정거근. 그 다음에 하방회전, 상방회전이고, 이거는 다운워드 로테이션, 이건 업워드 로테이션이니까 용어 자체가 조금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하방회전 할 때 능형근, 견갑근, 하방회전 할 때. 그 다음에 전인, 후인은 뭐냐면, 왜 이거 설명을 안 드렸냐? 이거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뒤에 그림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은 날개뼈 앞쪽으로 가는 거. 앞쪽. 그 다음에 이건 후인은 날개뼈 등 쪽으로 가는 거. 상방회전 같은 경우 측면에서 팔이 견갑골이 돌아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일단 전인되었을 때는 정거근, 대흉근, 소흉근. 후인되었을 때는 승모근, 광배근, 능형근. 자, 여기 보시면 크게 근육계의 정지부가 차이가 많지 않죠. 그죠? 쇄골, 견갑골, 견갑근, 견갑골, 쇄골. 승모근은 쇄골이고, 승모근 자체는 범위가 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견갑골. 그 다음에 광배근 같은 경우는 상완골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거상, 하강, 후인은 뒤입니다. 뒤쪽. 그 다음에 전인 앞쪽.
팔을 들어서 올리는 것을 상방회전, 위에서 내리는 것 하방회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어깨 하강을 디프레이션과 그 다음에 하방회전, 다운워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 관여한다. 자, 근육이 앞뒤를 구분할 수 있고 수가 많아 표가 다 수록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앞쪽 근육. 앞쪽 근육은 쇄골하근, 소흉근, 하부 대흉근, 그 다음에 정거근. 뒤쪽 근육, 어깨를 하강했을 때, 자, 그 다음에 하부 승모근, 하부 광배근, 그 다음 어깨 상방회전했을 때 소흉근, 하부 대흉근, 뒤쪽 근육은 견갑근, 능형근, 광배근. 이런 근육들이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연부조직 손상의 분류를 보게 되면 이제 힘줄, 인대, 근육, 연골, 근막, 활막, 지방조직, 디스크 이것들을 이제 결체 조직이라 합니다. 커넥티브 티슈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 연부조직의 손상을 주는 기전은 대개 급성외상, 반복적인 과다 사용,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부하, 그 다음에 결체 조직의 이제 질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의 부작용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힘줄의 경우 과부하와 반복적인 과다 사용에 취약하고 특히 빠른 속도 및 사선 방향으로 일어나는 긴장 상태에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연부조직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보통 3단계 과정을 거쳐 회복하게 되고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다른 게서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증 구조입니다. 염증기가 있고요. 염증은 자극에 대해서 염증 매개 물질들이 모여들어 급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4일에서 한 5일 정도, 6일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정식기가 있습니다. 정식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섬유화 세포의 정식이라고 이제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자극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성숙한 콜라겐들로 손상 부위가 메워지고,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어,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염증기, 뒤에 이제 재형성기가 따릅니다. 재형성기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수개월에 걸쳐 조직의 성숙이 이제 서서히 진행되어 콜라겐 섬유들이 치밀해지고 조직이 비우되면서 다시 강해진다. 만성적으로 발생되는 연부조직 손상의 경우 서서히 진행되고 급성 손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염증 반응이 약화된다. 자, 서서히 기능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되고요. 그 다음 재손상이 종종 발생하고 치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게 만성 형성이라고, 염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인대가 늘어났다, 삐었다 하는데 이 자체를 뭐라 하냐면 의학적 용어로는 염자, 스프레인이라고 합니다. 스프레인. 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근육과 힘줄 사이에 찢어지는 상태, 손상이 되는 부분을 좌상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어는 P가 T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트레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염자, 좌상은 같이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염자, 좌상은.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